벚꽃이 만개하는 4월의 시작. 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이끌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이 시점에 여행 좋아하는 내 청춘이 여행 이야기하러 여기 홍대에 모였습니다. 중앙대학교 팟캐스트 소모임의 새 프로그램 여행을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우후! 말을 달리면 소금 같은 별이 떠 있고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 무수한 사랑 길이 되어 열어줄 거야 낡은 하모니카 손에 익은 기타 You are melody 어린 왕자 You are melody 찾아 떠날래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텀블러 한 잔에 널 끌어넘기고 이제 나를 좀 더 사랑할 거야. 그러면 오늘 함께할 세 분 먼저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을 사랑하는 여행가 24학번 조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2호학번 고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진수라고 하고요. 여행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싸. 네, 그리고 저는 진행을 겸하게 된 CP 최우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먼저 1부는 여행 다니면서 이거 꼭 가지고 가야 된다. 혹은 가지고 가면 정말 유용하다. 각자 소개해 주는 코너. 그리고 꿀팁. 더하여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에 관한 사실들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스타일, 그런 사람 누구인지 이야기해 보고 여러 조건에 따라 어느 여행지를 가면 좋을지 추천하는 시간. 그리고 여행지 영업 멘트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코너인 여행 필수템 먼저 한준님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여행 갈 때 케이블 세트, 여행용 어메니티 키트, 비니는 무조건 챙기는 편인데요. 먼저 케이블 세트는 이제 이클립스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C타입 8핀 등 다양한 케이블들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여행 갈 때 긴 케이블 여러 개를 들고 다니면 케이블이 꼬이고 그 케이블 자체가 우리 가방에서 포함하는 무게, 부피가 은근 크기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케이블 키트 하나면 콘센트만 들고 가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또 여행 갔을 때 충전 단자가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여행 필수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음으로는 여행용 어메니티 키트를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여행용 어메니티 키트에는 기내 반입이 가능한 100ml 미만의 샴푸, 린스, 로션 같은 세정용품들이 들어있어요. 저희가 유럽 같은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숙소를 여러 곳 옮기게 되잖아요. 사용하는 세정용품이 계속 바뀌다 보니 머릿결이 망가지기 십상이에요. 요즘은 세정용품을 제공하지 않는 숙소가 많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청춘처럼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위해 어메니티 키트를 들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비유법이네요. 사실 이게 인종마다 또 머릿결이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뭐 머리를 씻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헌혈을 열심히 해서 이 어메니티 키트를 받았었는데 되게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있네요. 또 다른 필수템 있나요 혹시? 마지막으로는 이게 좀 의외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니입니다. 비니는 겨울에 서구권을 여행 갈 때 보통 사용하는데 패딩만 입고 다니면 머리가 너무 춥잖아요. 비닐을 쓰면 훨씬 따뜻해지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서구권 여행을 가게 되면 현지 분들은 다들 비닐을 쓰고 다니시는데 비닐을 쓴다는 것이 나도 뭔가 현지인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어서 색다르게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비니까지. 사실 머리로 열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비니 쓰고 가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추운 여행지에서는.
그러면은 다음 필수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셀카봉 삼각대입니다. 저는 이제 여행 갈 때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갔을 때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리 좋았던 여행이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잊혀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런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이제 나중에 심심할 때 갤러리 뒤져보면서 아,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추억을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특히 만약에 혼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랑 같이 여행 간다면 이게 더욱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제가 가족이랑 같이 미국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그런 셀카봉 삼각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브이로그도 찍고 또 릴스도 찍고 그리고 삼각대 놓고 그 사진 같은 것도 재밌게 찍고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아, 이때 너무 좋았지 하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정말 저의 꿀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훈님이 브이로그 하시는 거는 제가 처음 아는데요. 나중에 한번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브이로그를 제가 작년에 찍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이 진짜 오래 걸리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귀찮은 것도 크기도 하고. 너무 귀찮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여행 특히 가다 보면은 가족이 아닌 사람이 사진을 찍어주는 게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가져가는 것도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꿀템, 필수템이 있나요? 두 번째는 이게 은근 저만의 꿀템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소개할 두 번째 꿀템은 바로 온열 안대입니다. 이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일회용으로 다이소에서 온열 안대를 사도 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장거리 비행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바로 그냥 영화 보고 자고 이런 거에 연속이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근데 그러다 보면 되게 눈이 피로해지고 나중에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너무 피곤한 채로 도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행 가면은 첫째 날은 그냥 짐 풀고 쉬고 어떻게 보면 하루를 좀 날려버릴 때가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온열 안대를 쓰고 여행을 갔을 때 확실히 그 피로도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다가 좀 피곤해서 눈 붙이고 싶을 때 이런 온열 안대 쓰고 이렇게 낭낭하게 힐링하면서 눈의 피로도도 좀 줄여두고 이러면 정말 힐링도 되고 나중에 컨디션도 좋게 여행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꿀템입니다. 약간 핫팩처럼 열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네, 맞아요. 약간 진짜 핫팩을 눈에다 붙이고 있는 느낌? 근데 이제 손은 자유로운. 그럼 한번 쓰고 버려도 괜찮은 그런 거네요. 맞아요. 그런 다이소에서 파는 거는 가격도 세지 않아가지고 하나씩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래 비행할 때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수님? 그렇죠. 아주 개인적인 삼각대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이제 제주도 갔을 때 혼자 여행을 갔는데 영상 좀 찍어보겠다고 삼각대를 들고 갔다가 굉장히 혼자 설치하기 창피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경우님 혼자서 혹시 삼각대 설치하고 촬영해본 거 그런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긴 한데 쉽진 않아요 진짜. 되게 최대한 사람 없을 때를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사람 없는 것 같다 그럼 빨리 치닥 하고 빨리 찍고 후다닥 하면서 도망갈 때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뻘쭘해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걸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좀 멀리서 놔두고 찍으려 하는데 옆에 그 지나가시는 분들이 좀 쳐다보더라고요. 굉장히 좀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브이로그용 카메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프로 같은 거 그 DJI에서 만든 걸 하나 산 적이 있는데 사실 외국에 나갔을 때는 들고 다니면서 좀 혼잣말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인도를 갔을 때는 제가 그냥 그 사람들이랑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미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뭐 제가 그 나라 사람들 그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싫은 거 싫다고 얘기하고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좋았긴 했는데 사실 이거를 삼각대를 설치해가지고 막 뭔가를 거창하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있는 것도 되게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또 가족끼리 찍으면은 뻘쭘하지 않거든. 맞아요. 여러 명 같이 있어야지 그
뻘쭘함이 공유가 나눠지기 때문에 좀 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수님도 여행 필수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추천드리는 필수템은 압축팩입니다. 이 압축팩에다가 옷을 넣어가지고 가면은 캐리어에 넣을 때 공간 활용도 되게 좋고 압축팩에 옷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나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개 챙겨가서 하나에 뭐 바지 넣고 하나에 뭐 속옷이나 뭐 이런 거 넣고 가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압축팩을 어떻게 다시 여나요? 이 기계가 따로 있나요? 그 압축팩이 그 뭐냐면은 그냥 그 미니 가방이라 생각하시면 편한데 그 가방에다 옷을 넣고 이게 지퍼를 잠그면 이게 부피가 줄어들고 지퍼를 열면 부피가 다시 늘어나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신기해. 진짜 지퍼만 팩, 닫았는데도 이제 막. 네, 이제 말이 압축팩이 진짜 팩 같은 건 아니고 약간 가방 비슷한 압축 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추천템은 그 주리오폰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여행지를 가면은 그 관광지 가면 이게 설명해주는 그런 MP3 그런 걸 줄 때가 있는데 거기에 유선 이어폰을 연결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대여하면 다 돈이기 때문에 하나 미리 챙겨가면은 좀 유용하다 생각해서 주리오폰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비약. 이게 여행 가면은 이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몸이 아픈 일이 좀 많아요. 두통이 올 때도 있고 또 속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뭐 물갈이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챙겨가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타이레놀을 챙겨가면 좀 많이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좋고 그래서 전 상비약 챙겨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실 거기서 약 사는 거 꽤 돈이 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떤 환경이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돈이 진짜 우리나라 훨씬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집에 사실 상비약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더 가가지고 사는 게 아깝기도 하고 가져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져가면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필수템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거원이거든요. 수거원이 사실 뭐 저희 물가에서 놀고 뭐 바닷가에서 막 수영하고 이래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여행을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하나의 호스텔에서 뭐 한 3밤? 4밤 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의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버린다는 게 약간 아깝기도 했고 사실 무엇보다도 위생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건을 제공하긴 하지만 제가 호텔이 아니라 호스텔을 많이 가다 보니까 좀 더러운 게 묻어 있거나 이런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원래 사용하던 수건을 돈 안 내고 이제 가끔씩 제 옷들이랑 한꺼번에 빨래하면서 쓰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리어폰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여행 갔을 때는 주리어폰이랑 저기 에어팟을 같이 가져갔는데 에어팟을 비행기에 두고 와가지고 내린다. 그래서 어쨌든 주리어폰은 배터리 충전도 안 해도 되고 근데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주리어폰 자체는 배터리를 요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되게 유용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조 가방. 사실 약간 큰 용량의 배낭이면은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에 보조 가방이 따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얇게 접을 수 있는 조만한 백팩 같은 거를 큰 가방 안에 넣고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중에 막 기내 수화물, 위탁 수화물 붙일 때 제가 나중에 꿀팁 가가지고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위탁 수화물을 공짜로 더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탁 수화물을 보낼 때 원래 있던 물건을 보조 가방에다가 넣고 가면은 돈을 훨씬 많이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펜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는 안 되는 건데 공간에 사실 거의 차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입국 신고서 작성할 때 그럴 때 줄 많이 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 줄 쓰는 거 시간 아끼고 한 번에 써가지고 가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국가를 돌아다닐 때 거기 쓰는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책을 같이 가져가서 그 빈 공책에다가 그 나라 말로 편지 좀 써달라
약간 좀 짧은 형식으로. 그래서 제가 음. 오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와우. 이게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네, 야, 요즘 물에 젖어가지고 좀 번지긴 했는데 봐도 읽을 순 없는데. 네, 읽을 수 저도 사실 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아, 근데 없지만 되게 정성스럽게 잘 적으셨네요. 다들 생각보다 되게 길게 적어주셔서 그러니까. 저였으면 그냥 잘 지내세요 끝냈을 것 같은데 좋은 여행 되세요. 끝. 더 어떤 분한테 적어달라 했어요?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그냥 뭐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 호스텔 아래쪽 침대 쓰는 친구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택시 기사랑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밥 먹다가 뭐 써달라고 이러고 저런 진짜 인싸력, 외향력이 너무 부럽습니다. 어떻게? 아예 그럴 그러지 수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편지들 나중에 집 가서 하나하나 번역해 보셨어요? 아, 네, 해본 적. 근데 하나하나 다 하진 못했고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사실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런 식으로 라틴 문자면은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나라 말 그런 거 어떻게 해야 같나요? 되냐? 이게 우르두거든요. 네. 파키스탄에서 쓰는 글인데 이걸 제가 모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뭐 GPT나 제미나이한테 찍어가지고 번역이 가능하면은 번역을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받을 때마다 그냥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영어로 먼저 물어보고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면 또 집에 와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물을 쏟아가지고 그 유럽에서 물 뚜껑이 좀 애매하게 생겼잖아요. 이 돌리는 것 같으면서도 여닫는 약간 이런 아,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네. 떼지지가 않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닫혀 있던 거예요. 잘. 저 돌렸었는데 그래서 그게 물이 팍 하고 쏟아지면서 이렇게 됐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박물관에 전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 내용이요. 그래 이게 다 좀 됐어요. 거의 한 2년 정도 된 그건데 제가 예전에 파리에 갔을 때 호스텔 친구 중에 브라질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서 브라질을 가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을 실제로 갔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서 네 밤을 지냈었는데 그게 유일한 포르투갈어로 작성된 편지예요. 그래서 요 중간에 아마 있을 건데 그 영어를 아예 못해가지고 번역기로 좀 써달라 이렇게 절실하게 부탁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펜을 꼭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자매품으로 공책도 같이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4명 얘기하는데 안 나온 게 이상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너무 필수라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기가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으면서 그 한 번 보조 배터리를 완충하면 휴대폰을 2번 완충할 수 있게끔 하면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제품을 가져가서 되게 잘 썼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행을 가서 그 충전기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보조 배터리 말고 그 꼽아서 쓰는 거. 그래서 그거를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휴대전화를 꽂았어요. 그래서 그 벽에다 꽂고 그거를 보조 배터리 연결하고 보조 배터리의 충전 단자를 제 휴대폰에 꽂아가지고 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거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휴대폰 배터리가 부풀어가지고 돈이 되게 많이 깨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준님 네네. 뭐 보조 그리고 배터리 제가 관련해서 보조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유럽 갈 때 보통 중국에서 경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을 경유하거나 중국을 방문할 때 보조 배터리에 3C 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보조 배터리를 모두 압수를 한다 해요. 진짜 이거는 제 친구가 실제로 이번에 상하이 여행을 갔다가 보조 배터리를 모조리 다 압수당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도파민 디톡스 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도파민 디톡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네요.
중국 갈 때 보조 배터리 그 규격 잘 생각해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꿀팁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약간 그 앞에서 얘기한 여행 필수템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보조 배터리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 전달해주신 한준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숙소 고르는 꿀팁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해외 숙소를 구할 때 보통 트립닷컴이나 아고다 같은 여행 대행사나 에어비앤비를 주로 저희가 이용을 하잖아요. 네. 사실 여행 대행사 사이트에 나오는 자체 리뷰는 좀 좋은 리뷰만 많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고르고 결제하시기 전에 구글맵에 묵으려는 숙소에 리뷰를 검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숙소가 위치한 지역의 치안이나 주변 분위기 등을 미리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친구들이랑 오사카 여행 갔다 왔는데 그 오사카 숙소가 오사카 그 완전 중심가 그 바로 근처에 있는 숙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 숙소 바로 앞에 성인영화관이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쇼킹했었거든요. 이런 간단한 검색을 하시면은 저처럼 약간 당황할 일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간 거잖아요. 위치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기도 했고 진짜 위치가 그 오사카 바로 중심가에 있었거든요.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숙소였는데 리뷰도 한국인 리뷰도 되게 좋았고 되게 당황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글맵 리뷰는 또 달랐던 거네요. 아니요. 구글맵 리뷰 에어비앤비여서 사실 구글맵 리뷰 이런 건 없었는데 저희가 그 보통 그 스트릿맵이라는 그 지형을 먼저 보거든요.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네, 전 양옆 건물만 봤는데 양옆 건물은 진짜 그냥 다 집이었어요. 일반 가정집이었는데 건너편에 이제 나체 여성분이 그려진 아이고야. 그런 성인 영화관이 있고 리뷰도 제가 거기 리뷰까지는 안 봤거든요. 거기 리뷰도 진짜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적혀 있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구글맵 검색. 진짜 그나마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망정이지 가족 여행이었으면 아찔한데요? 진짜 끔찍한 가족 여행이었으면 그냥 저는 밤에 뛰쳐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글맵 잘 참고해가지고 여행지 숙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구글 리뷰가 되게 정확하더라고요. 식당 찾을 때도 맞아요. 구글 리뷰 잘 보고 가야 되더라고요. 식당 찾을 때 되게 유용을 쓰고 그 별도 4점대 중반이면 저는 믿고 가긴 하거든요. 구글맵에서. 물론 일본에서는 뭐 타베로그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구글맵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게 숙소에 또 적용되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진짜 의지의 한국인들이 번역 안 되는 한국어로도 이렇게 많이 리뷰 남겨주셔서 꽥꽥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약간 사장님께서 잘해주시긴 했는데 음식이 맛없으면은 그 정도로 이제 번역이 안 될 정도로 이제 한국인 알아 먹을 수 있게끔 써주는 우리 따뜻한 정, 한국의 정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진수님 같은 경우는 또 꿀팁이 있나요? 꿀팁이라면 제가 스페인 갔었는데 그때 되게 관광지들이 많았어요. 여러 성당도 많았고 뭐 역사적 유적지들이 많았는데 그래가지고 전 좀 미리 유튜브나 이런 거로 좀 공부를 하고 사전 공부를 하고 갔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서 보니까 역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관광지나 좀 유적지 같은 거 많이 있는 곳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미리 유튜브나 뭐 책이나 이런 걸로 미리 사전 공부를 해가시면 좀 더 현장을 잘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 이거를 꿀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얻었던 사전 지식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나요? 제가 가우디 건축물을 보러 바르셀로나에 갔었는데 네. 그래서 가우디의 생애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우디가 그 건축물을 만들 때 그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때 가우디의 감정이 어땠는지가 나는 건축물에 녹아있는 경우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건축물에만 집중하기보다도 건축물을 지은 사람을 그 사람의 뭐 인생사나 배경 이걸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런 박물관이나 그런 예술 작품을 우리가 보러 갈 때는 그런 걸 알고 보냐 모르고 보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프랑스 갈 일이 있어가지고 루브르 박물관 갔었는데 사실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루브르 박물관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갔다 보니까 이 좋은 예술 작품들을 보고도 이게 뭔가 하면서 계속 맞아요, 지나가는 그쵸. 거 보면서 아 전에 좀 공부를 하고 올 걸이란 후회도 좀 많이 남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때 좀 이미 시내를 많이 걸은 상태로 루브르를 갔거든요. 네. 이게 예약한 시간대로 가잖아요. 근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진짜 사실상 모나리자만 한 40분 기다려서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박물관 들어갈 때 안쪽에 보면 엄청 넓은 홀 복도인데 네. 엄청 큰 그림도 이렇게 막 옆에 전시돼 있잖아요. 네.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알려주실 만한 팁 있나요? 그 국제학생증 아, 국제학생증. 이런 것도 만들어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할인을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전 그래가지고 박물관 들어갈 때 미술관 들어갈 때 다 이걸로 할인 받아서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서 하나 만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가끔씩 학교 공지사항에 그 ISIC 국제학생증을 무료로 발급해주는 행사를 하기도 하니까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진짜 꿀팁이에요. 저는 몰랐거든요. 돈 냈는데. 저도 진짜 명동까지 가가지고 생돈 2만 원 내고 발급했는데 이럴 수가. 발급하고 나서 찾았어요. 이게 또 유효 기간이 짧잖아요. 맞아요. 유효기간이 1년짜리여서 그렇죠. 그래요? 좀 아쉽긴 합니다. 딱 끝났네. 그럼. 작년 이맘때쯤에 발급 받으신 거네요. 그쵸. 저도 작년 스페인 여행 갔을 때 발급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꿀팁으로 생각해 온 게 국제학생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학생증, 저희 중앙대 학생증 있잖아요. 이거 가져가서 티켓을 대신에 면대면으로 사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거기서 이제 제 학생증이랑 그 학생증에 적힌 영문 이름이 있는 여권을 같이 보여주면은 그냥 국제학생증에 저기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한주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무료 행사를 한다 하면은 그거 하면은 이제 안전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국제학생증을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뉴욕 여행을 가려고 뉴욕 여행 가면 이제 학생 할인이 박물관에 좀 세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발급을 한 거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현대카드만 소유하고 있으면은 어지간한 박물관이 다 무료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할인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뭐 스카이스캐너 이런 걸로 사는 게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무료로 나올 때 아니면은 그냥 이제 저희 CP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중앙더하기 앱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무료로 나올 때는 꼭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유럽에서는 진짜 저게 많고 제가 예전 이집트를 갔을 때도 거기서도 국제학생증 할인을 많이 해줬던 거 같아요. 국제학생증 자 무료로 되는 거 오늘 진짜 처음 알았네요. 이거는 있으면 근데 유용하긴 하니까 그 사실 발급받는 과정이 좀 귀찮거나 돈이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런 경우 때문에 근데 중앙대학교 학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한주님께서 알려주신 꿀팁이랑 진수님께서 알려주신 꿀팁 같이 융합해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들어보니까 좀 너무 소소한 꿀팁을 가져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잖아요. 비행기를 탈 경우에는 기내식이 뭐 보통 이제 비프 치킨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이랑 거기에 나오는 뭐 데리야끼 치킨이랑 뭐 샐러드랑 그리고 옆에 보면 빵이 있잖아요. 빵이 있고 버터가 있고 그 수저가 있는 그 종이 일회용 종이 안에 소금이랑 후추가 있잖아요. 이거를 소금 후추를 버터에다가 뿌려가지고 섞어서 빵에다가 빵을 잘라서 발라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막 국제학생증 얘기하다 이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굉장한 꿀팁이네요. 네, 굉장한 꿀팁 생각보다 굉장한 꿀팁입니다. 이거 근데 사람마다 근데 입맛이 다르니까. 이제 간을 좀 맞춰서 하면은 조금 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소금을 좀 덜 넣으면은 소금을 넣어보면서 섞어가면서 맛을 보면서 빵을 한 번씩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내에서 사실 할 게 많이 없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네. 우성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기내식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기내식이요? 기억에 남는 기내식이라
또 인도 얘기긴 한데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인도를 가는 비행기를 탔었어요 제가. 인도의 그 간식 국민 간식 같은 거거든요. 엄청 달달한데 뭔가 끈적끈적한 물엿 같은 게 발라져 있는 동그란 간식이 있어요. 구체 모양의. 이거를 굴랍자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제르바이잔 항공이었는데 그거를 간식으로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잘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꿀팁에서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인도인들이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인도인들이랑 비행기를 많이 타봤었는데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면은 저희가 농담으로 하는 비행기 타면 신발 벗어야 된다 했잖아요. 실제로 발을 맨발로 이제 막 기내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막 그것 때문에 뭐 제가 불쾌하고 그러진 않아요. 사실 인도 갈 때마다 저는 마음을 내려놓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그것도 되게 타다 보면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거 꿀팁은 아니에요. 여러분 신발 벗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분들은 그냥 편해서 그러는 거죠. 그게 편하기도 하고 사실 인문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신발을 벗어야 돼. 그냥 길에서도 그 사원 근처에서나 이런 데서 그런 의미가 네. 또 있네요. 힌두교 사원 근처에서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 인도를 갔을 때 신발을 다 벗고 거의 한 500m를 맨발로 아스팔트를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이거는 모르면은 그냥 진짜 인도인만 욕하는 건데 알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진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맨발이거나 맨발에 가까울 정도의 그 소위 말하는 쪼리 있죠, 쪼리. 슬리퍼 같은 거 이거를 신고 다니는 분도 있고 사실 발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바로 인문학적 요소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초대를 받았을 때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인사를 할 때 저희는 고개를 이렇게 많이 숙여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서는 발을 그 어른들의 발을 이렇게 손으로 짚어야 돼요. 이렇게 짚고 뭐 나마스테 아니면 나마스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인문학적인 요소로 넘어와 버렸네요. 제가 꿀팁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것만 마무리하고 그러면은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꿀팁은 그래도 거의 한 국제 학생증에 견줄 만한 스케일이긴 한데 아까 맨 처음에 여행 필수템 하면서 제가 보조 가방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 그 기내 수화물이랑 위탁 수화물이 두 가지 나뉘잖아요. 근데 위탁 수화물을 제가 잘 안 사는 편이에요. 돈을 적게 들면서 여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탁 수화물을 못 붙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보조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액체류 같은 경우는 반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체크인을 공항에서 할 때 되게 웃는 얼굴로 가가지고 가방을 스리슬쩍 그 무게 재는데 벨트에다 올려놔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따로 산 게 없는데. 제가 4번 시도했는데 4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시고 싶다면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이게 돌아오는 리턴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조 가방을 가져가서 위탁 수화물 슬쩍 올려두는 대신에 이제 그 좋은 예의가 필요하겠죠. 완전 웃으면서 그 나라 말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돈을 꽤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한 4-50만 원 아꼈던 것 같아요. 처세술이 중요하다. 네, 처세가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을 얻는다 약간 이 느낌. 천냥 빚이 아니라 천냥을 얻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약간 꿀팁이라 하기 좀 위험한 것 같긴 한데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약간 꿀팁인데 말벌의 꿀을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긴 했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야 되긴 하죠. 네, 조금 리스키한 꿀팁과 함께 꿀팁 코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인문학적 요소로 다시 넘어가 볼 텐데요. 진수님 혹시 인문학적 요소 관련해서 얘기하실 거 있나요? 네, 제가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 되게 아름다운 성당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뭐 딱히 기독교, 뭐 가톨릭 신자는 아닌데 진짜 저절로 기도를 하게 될 만큼 되게 이쁜 게 많았는데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많을까? 이 스페인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그 800년 가까이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톨릭 종교의 힘으로 이슬람을 몰아내자라는 이런 국토 회복 운동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일명 레콘키스타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톨릭의 가져줄 의미가 굉장히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런 가톨릭과 관련된 여러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슬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톨릭 그 건축물 그 사이사이에 이슬람 이런 흔적들도 많이 녹아 있다. 이런 게 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약간 아시아권이랑 유럽 문화가 만난 거잖아요. 사실 아시아권 문화는 보통 이제 이슬람으로 대표가 되고, 그다음 유럽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이제 대표가 되잖아요. 그 중세 시대 사이에 딱 펼쳐지는 게 그게 헬레니즘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융합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가 되게 아름답다고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교하게 꾸며진 카톨릭 성당이 이제 진수님을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건축가의 의도가 딱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그리다 파밀리아나 세비야 대성당 등 같은 가톨릭 건축물도 많고, 그다음에 그라나다 가면 또 아람브라 궁전 잘 들어보셨겠지만 그거랑 세비야 알카사르는 또 이슬람의 문화가 많이 담긴 이슬람 건축 양식으로 된 건축물이거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 나라에 그렇게 두 가지 문화가 담긴 건축물들이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전에 공부를 하고 가면은 더 피부에 많이 와닿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문화의 융합이 또 거기에 사전 조사까지 어우러지면은 이제 여행지를 느끼는 데 있어서 더 깊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뭘 가져올까 생각 많이 했었는데 아까 뭐 인도의 맨발 문화 이것도 있었지만 제가 작년에 러시아를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비행기를 타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항으로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기차를 타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죠? 전쟁 네,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인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방권에서 침략한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 제재를 받았겠죠. 제가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저의 신용카드, 저의 체크카드를 쓸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미루는 습관이 강해서 돈을 뽑아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카드를 거기서 돈을 뽑을 수 없으니까 러시아 현지에서는 그거를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차를 탔는데 그 안에 침대가 있어요. 그 약간 도미토리 형식의 기차였는데 제가 침대에 자고 있었어요. 그 기차가 그때는 카자흐스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꿈에서 제 친구랑 밥을 먹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돈을 어떻게 낼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돈 내면 되지 했는데 너 진짜 어떻게 낼 거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야 되지? 하다가 돈을 안 뽑아온 거를 기억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꿈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아 진짜 큰일 났다. 왜냐면은 지금 이 기차가 러시아에 있으면은 제가 돈을 더 이상 뽑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굶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죠. 여거 기차가 아직 러시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니까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직 카자흐스탄 땅에 있다고 해서 그럼 카자흐스탄에 아직 정차를 할 수 있는 역이 남아있냐? 하나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ATM이 있냐? ATM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진짜 기차 문 열리기 전에 문 바로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무릎이 제가 그때 사고를 당했어가지고 아팠었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뛰어서 돈을 뽑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의 실태를 몸소 체험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열차에서 내려가지고 ATM기에서 돈을 뽑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죠? 그 제가 일단은 먼저 기차가 얼마 정도 정차하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10분이라고 했어요. 넉넉했네. 그래도 10분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기차역을 처음 가보잖아요. 저는 지금 광명시에 살고 있는데 광명역이 있잖아요. KTX 광명역이.
거기 ATM 저 어딘지 몰라요. 얼마 만에 갔었는데. 알고 있는 기차역의 ATM도 모르는 사실 모르는 기차역에서 가니까 더 부담이 됐긴 했어요. 아 맞네.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그 ATM이 러시아어로 방코마트예요. 방코마트. 그래서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방코마트 이러는 그 어디 where이 그지에거든요. 그지에 방코마트 이러면서 막 뛰어났던 기억이 있네요. 그 아픈 무릎을 무시하면서 이제 고생하셨네요. 혼자 1박 2일을 찍으셨네. 네, 혼자서 이제 그거를 또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거 없었으면 그때 ATM이 없었으면 제가 가지고 갔던 아이패드를 팔아야겠다라는 다짐도 했었습니다. 정말 굶어 죽을 뻔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진짜 꿈에서 나온 친구한테 밥을 사야겠네요. 진짜 본지 엄청나게 오래된 친구였는데 꿈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근데 그때 돈 뽑은 것도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그 특유의 호밀빵 있잖아요. 엄청나게 맛없는 거. 그거를 엄청 큰 거를 사와가지고 소분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그런 경험도 있구나 해서 30만 원 정도를 뽑았는데 5일 정도를 그걸로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청춘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청춘이지 않나. 진짜로. 청춘만의 인생이 끝날 뻔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청춘 아니면 러시아 갈 생각하기 힘든데 그쵸, 지금은 네. 근데 개인적으로 러시아의 정치적인 상황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여행하기에는 준비가 잘 돼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깔끔하고 사람들도 좋습니다. 겉으론 차가워 보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술값이 저렴하고 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괜찮았던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면은 그 드론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서로 드론 공격을 막 여러분들이 맞는다 이건 아닌데 드론이 GPS를 바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도를 켜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휴대폰 이렇게 막 틀잖아요. 방향 잡는다고. 근데 그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GPS를 꺼놨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은 있어서 제가 막 표지판을 보고 막 이정표를 보고 옛날에 아빠가 막 지도 막 펼쳐가지고 길 찾았던 것처럼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오히려 낭만인데요. 그걸 한번 가보시는 거 같아요. 진짜 궁금한 건 네. 부모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시? 러시아를 간다고 했을 때 말리시지 않았나요? 말을 안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뭐죠?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고 했나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나중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생각보다 좀 약간 방생을 하면서 키우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잘 다녀왔으니까. 네. 살아 돌아왔으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인문학적 요소까지 보면서 1부 마무리했고요. 2부에서는 여행지 같이 가고 싶은 스타일 그리고 추천하는 여행지 뭐 대학생 기준 예산에서 혹은 진짜 예산 범위 상관없이 추천되는 거 혹은 국내 여행지 추천받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멘트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 머리도 식힐 겸 지금 말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 혼자 여행이나 따려지 뭐 숨 좀 쉬고 싶어서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눈 깜빡한 사이에 돌아올게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네, 1부 잘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들어왔습니다. 2부 첫 번째 코너는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스타일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 진수님, 어떤 스타일 같이 함께 하고 싶네요. 제가 처음 이 주제를 하자고 했을 땐 네. 뭔가 드라마를 상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행지에서 딱 운명의 사랑을 딱 만났을 때 약간 사랑의 불시착을 떠올리면서 난 외국 가서 만약에 파리를 여행 갔다고 했을 때 에펠탑을 갔는데 딱 눈이 마주친 그런 여성분이 그래서 뭐 눈이 마주치면 딱 가가지고 얘기도 좀 해보고 뭐 밥도 먹고 뭐 파리의 연인이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파리에 다른 박물관 가는데 또 마주친 거야. 어, 그런 드라마를 좀 생각하면서 했는데 약간 예. 와전이 좀 많이 드. 여러분들이 쓴 걸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행 가고 싶은 스타일이 전 좀 리드해 준 사람이 좋거든요. 계획 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전도 웬만한 거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 생각해서 다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좀 리드해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진짜 불평불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단 예를 들어서 너무 위험한 걸 한다든가 아니면 좀 범법 행위를 좀 넘나들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전 그래서 리드해 주시면 잘 따라갈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은 딱 가기 좋은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위험한 데는 안 가겠다고 하셔가지고 위험한 데를 안 간다기보다는 가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 미국 총 쏘는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막 사람들에게 막 시비 걸고 도발하고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고 이런 사람은 좀 그렇죠. 총 맞기 싫어가지고. 당연하죠. 총 맞으면 안 되죠, 당연히. 리드를 잘 해주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 네, 저는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스스로는 말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약간 평소에도 조장은 잘 안 하시겠네요. 생각해보면. 잘 안 하죠. 잘 안 합니다. 이번에 학회장을 맡으셨는데 그래도 조금 괜찮으신가요? 오락씨. 근데 오락실이 막 이렇게 팀별로 나뉘어서 녹음하고 팀끼리 알아서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하라고 했을 때 알겠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처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개강청 해야 되고 인원 모아야 되고 나 과에서 왔었는데 내가 과 학회장 해가지고 사람 아무도 안 들어오겠네 어떡하냐 좀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잘 녹음하고 있는 거 보면은 잘 리드를 하시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자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랑 가고 싶다를 원래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해외여행을 친구랑 간 거는 4번 정도 있었어요. 3번인가 4번 정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써온 게 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필리핀을 친구 2명이랑 그러니까 총 3이서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 오토바이를 빌렸다가 그 사거리에서 제 친구가 크게 좀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그 친구를 앞에다 제가 싣고 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갔죠. 저희가 총 3명이잖아요. 그 친구는 막 피를 막 흘리면서 가고 저는 막 그 ER 응급실 앞에서 막 설명하고 뭐 어떤 상황이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뒤를 딱 봤는데 걔가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소파에 누워서 막 폰을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여행에서 해야 되는 것들, 뭐 예약이나 이런 거 다 뭐 돈만 사실 보내주면은 다 어레인지하고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같이 걱정해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잘 즐겨줄 수 있는 친구. 제가 저한테 전적으로 맡겼으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도 잘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잘 따라주되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동행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호님도 같이 가고 싶은 스타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여행자로서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좀 P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여행이란 게 계획대로 막 잘 안 될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되게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곳에 있는 낭만도 충분히 있는데 그걸 굳이 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하는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막 좀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아니 난 오히려 좋아 이게 낭만이야 하면서 좀 억텐을 부리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되게 좋은데 제가 작년에 누나랑 같이 시카고 여행을 짧게 갔다 왔거든요. 오. 근데 여행 간 날 비가 진짜 폭우가 완전히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모든 계획들이 다 취소되고 막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누나가 저랑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누나랑 딱 비 오는데 우리 그냥 우비 하나 사가지고 그냥 돌아다닐까? 해가지고 그냥 이 비를 맞기로 선택을 하고 정말 마트에 가가지고 우비 껴입고 그냥 비를 맞으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진짜 좋은데요. 진짜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너무 낭만이었고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정말 재밌게 시카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놀라웠던 게 비가 오니까 그 빈 있잖아요. 시카고 빈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원래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네. 비가 오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가서 이제 저 빈이랑 저 혼자 그 사진 찍고 우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긍정 마인드가 이끌어낸 정말 긍정적인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행이 힘들 수는 있어도 즐거워야지 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진짜 누님 분도 엄청나게 잘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그 변수 속에서 나오는 상황들이 기억에 진짜 잘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친구들이랑 막 여행 가고 하면은 꼭 한 명씩 여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여권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캐리어를 저희는 무조건 기내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내 반입이 안 되는 사이즈의 캐리어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캐리어를 빼고 배낭에 그걸 다 쑤셔 진짜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진짜 여행의 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제가 같이 하고 싶은 스타일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네. 저는 사실 완전 저 MBTI 자체는 P인데 제가 여행 갈 때는 J거든요. 저는 여행 갈 때 그 계획 짜는 과정을 되게 즐겨요.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할 때는 한 명이 계획을 다 총대를 메고 나머지는 그냥 쫄쫄쫄 따라다닌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그 총대를 메는 사람이어서 저랑 같이 여행 다니실 때 이제 계획 짤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확실하게 말해주고 이제 중간중간에 막 힘들다 뭐하다 막 투정 좀 안 부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자체가 막 체력이 엄청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무조건 저는 오후에 한번 숙소에 들려서 2-3시간은 무조건 리프레시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투정만 안 부리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리드 할 수 있는 사람 3명 그리고 리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 1명. 약간 근데 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잘 따져가면서 여행 가기 전에 친구들끼리도 이런 얘기를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잘 따라와주고 즐길 수 있으면은 정말 좋은 동행이랑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리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쪽 이런 것 같아요. 성향이 일단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비 맞는 것도 이게 그 둘이 좋아하니까 이게 즐거운 추억이 된 거지. 맞아요. 비 맞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극도로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거. 또 성격도 잘 따져가면서 여행 동행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한번 갈 때. 그래서 진짜 그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여행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행 누구랑 같이 가고 싶은지 얘기했으니까 어디 가면 좋다. 나 어디 갔다 왔었는데 여기 진짜 좋았다. 얘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방향 저부터 이렇게 할까요? 좋아요. 그리고 이거 막 몇 개씩 이제 가져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게 그 하나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한두 줄로만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랑 네. 그 홍보 멘트 하는 거랑 달라도 되는 거죠, 여행지가. 네, 저도 다르게 네. 해보셨어요? 네, 네. 다르게 했는데 그 여행지 추천은 대학생 기준 예산 안에서를 생각하면서 쓴 거고 여행지 홍보 멘트는 그냥 자유롭게. 근데 홍보 멘트는 좀 짧게 하긴 했죠. 네.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는 네.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가 그 다음 거를 바로 시작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여행지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박수 한번 치고 경우님부터 한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러면 경우님부터 어디 여행지 가면 좋은지, 뭐 대학생 기준 예산 안에서 혹은 뭐 다른 기준 안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바로 인도네시아의 길리섬이라는 곳인데요. 사실 인도네시아 하면은 다들 발리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길리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발리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만 더 가다 보면은 길리라는 섬이 나와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아마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 2017년에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을 보신 분이라면 네. 그곳이 그 프로그램의 촬영지가 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윤식당 식당 차려서 네. 했던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한국에서는 유명해졌는데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전에 갔다 왔었어요, 이곳을. 근데 길리섬이 진짜 예쁘고 되게 트로피칼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섬이에요. 되게 발리는 되게 너무 유명한 관광지라서 네. 좀 삐까뻔쩍하고 막 건물들도 있고. 인공적인 느낌이 많이 그쵸. 나는군요. 근데 여기는 진짜 되게 시골 같은 그런 소소한 힐링을 품고 있는 섬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잠시 속세와 그런 도시의 삶을 벗어나서 좀 다른 세상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길리만의 정말 특별한 점이 있는데 이 섬에서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연료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섬에서의 이동수단은 자전거 그리고 마차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차나 오토바이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낭만이 정말 낭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와서 짐을 가지고 이제 뭐 숙소로 갈 때는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말들을 좀 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제 말들이 으쌰으쌰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여행 갈 때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경치도 둘러보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길리섬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북이입니다. 길리섬에서는 거북이를 너무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어디 뭐 배 타고 거북이 스팟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앞바다에서 거북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노클링 기어 껴가지고 그냥 앞바다에서 막 수영하면서 하면 일단 바다도 너무 예쁜데 산호초 같은 거 있고 열대어도 있고 이제 구경하다 보면 가끔씩 거북이가 나타나요. 그냥 바로 앞에.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클링만 사실 몇 시간씩 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은 그때 스노클링 하다가 진짜 거북이가 제 눈앞에 있었어요. 막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을 막 만지고 막 와 거북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 너무 만지니까 막 2분 동안 내내 만지고 있다 보니까 거북이가 좀 빡쳤는지 문화요? 막 뒤돌아가지고 막 저한테 막 와 하면서 달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뭐 나한테 온다 하면서 막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이 전 너무 신기했어가지고 이러한 경험은 또 어디에서도 못할 경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네. 거북이가 바다에만 있나요? 뭐 땅바닥 길거리 돌아다니진 않고 그냥. 땅바닥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바다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거북이들이 그냥 많이 있는 게 있어요. 물가는 좀 어때요? 물까요? 근데 사실 간지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그 많이 정도면은, 오래되긴 네. 해서 근데 그냥 발리보단 쌀 거예요. 그 발리도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요? 제가 안 가보긴 했는데. 발리 그래도 유명 관광지다 보니까 저는 가격이 막 싸다고는 느끼지 못하겠긴 했었는데 발리를 가셨을 때. 네, 발리보다는 싼 것 같아요, 물가가. 대학생 기준으로는 충분히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네. 좋습니다. 어떻게 방송이 나오기 전에 저점 매수를 그렇게 그렇죠. 신기한. 약간 자부심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깊게 얘기해 볼 만한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발굴해낸 약간 숨은 보석 같은 여행지. 맞죠. 그렇죠. 좋은 여행지. 저도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길리라고 했죠. 네, 길리섬입니다. 길리섬 제 리스트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준님 대학생 기준 예산 안에서 여행지 추천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여행지는 대학생 기준 안에서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여행지랑 완전히 벗어나 있는 곳인데요. 저는 뉴욕을 추천하고 싶거든요. 네. 와우. 근데 뉴욕이 생각보다 가격이 막 엄청 비싸다까지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가 이제 왕복 한 100만 원 정도 했고 숙소도 1박에 20 정도면은 진짜 호스텔 아니고 그냥 호텔에서 조식 포함으로 해서 묵을 수 있었고요. 식비도 생각보다 별로 안 들거든요. 이제 아까 경호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길리랑은 아예 완전 정반대되는 여행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뉴욕은 완전 도시도시한 곳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뉴욕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북적북적한 인파와 큰 빌딩들 사이에 광활한 센트럴파크가 어울려져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제 인생의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작년 12월에 이제 뉴욕에 갔다 왔는데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은 진짜 정말 다양한 인종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회사원들이 막 전화 걸면서 진짜 화난 표정으로 막 걸어다니고 있고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 이제 라티노 분들이 갑자기 기타를 치면서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막 캐롤을 부르고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막 길거리에는 핫도그 팔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고층 빌딩 사이에 한 곳에 어울려져 있는 곳이 뉴욕이거든요.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당시에 이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제 삶이 어떤 식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방향을 뉴욕에 갔다 오면서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뉴욕이 대학생 예산에서 솔직히 이제 인도네시아라던가 아니면 일본 이런 다른 여행지만큼 적합한 곳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나의 잠재력과 미래를 찾는 것이 저희 청춘 20대 초중반 시기엔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죠.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가셨을 때 네. 약간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 이런 거 받으셨죠? 맞아요. 저도 뉴욕을 갔었는데 와 진짜 그냥 빌딩만 보고 있어도 맞아요. 와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예쁘고 너무 거대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공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냥 공원들에 앉아서 간식 먹으면서 빌딩만 봐도 너무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뉴욕이 진짜 신기한 점은 그 빌딩들이 다 1910년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들이 아직도 저희 눈에 봐도 그렇게 건재할 정도면은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곳이에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은 가난했을 때 한번 가고 돈을 많이 벌어놨을 때 한번 가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대학생 기준 예산 아니더라도 대학생이 느끼기에 좋은 도시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뉴욕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정말 가보고 싶긴 했거든요. 뉴욕 나중에 진짜 졸업하기 전에 한번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제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봤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저도 봤어요. 뭐 보셨어요? 저는 알라딘 봤는데. 저 라이언 킹. 죽이겠다.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진짜 좋은 게 그 브로드웨이 그 타임스퀘어 상가 바로 앞에 브로드웨이 그 남은 짬처리 티켓을 엄청 저렴한 가격에 팔아요. 아 진짜요? 그걸로 가격이 하셨어요? 저는 좀 다르게. 가격이 한 5불, 6불 정도면 진짜 볼 수 있거든요. 정가로 막 4,500불 하는 티켓들이 그렇게 보시면은 진짜 재밌습니다. 진정한 꿀팁인데 저거. 이거 꿀팁에 아까 넣어주세요. 저희 나중에 이거 적어놔야겠어요. 어디라고 하시죠? 그 브로드웨이. 타임스퀘어 가시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계단 바로 밑에가 브로드웨이 사무실이에요. 아 거기서 티켓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일에 볼 수 있는 뮤지컬들이 이렇게 쫘라락 나와 있고 네. 거기서 골라가지고 구매를 하면 됩니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네요. 그렇죠. 저도 알고 저렴하게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적어둬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진수님 대학생 기준 예산 안에서 여행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다들 해외 웅장한 여행지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해외여행을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스페인밖에 안 가봐가지고 저는 국내 여행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를 좋습니다. 좀 많이 다녀가지고 저는 전주 추천합니다. 어. 전주가 생각나는 데가 한옥마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한옥마을도 있는데 다른 곳도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특히 전주는 연인끼리 가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코스들이 잘 돼 있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주에 굉장히 예쁜 수목원이 있어요. 전주 수목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라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입장료도 무료. 맞아요. 무료기도 하고 가면 진짜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미가 되게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장미공원도 있고 또 연꽃이나 이런 그 수중 식물들이 이쁘게 있는 곳도 많아서 되게 식물들도 다양한 게 많은데 그 식물들이 있는 스팟들을 되게 건물들을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되게 가족들이나 연인끼리 갔을 때 사진 찍기가 좋아가지고 전주에 가시면 전주 수목원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도 보석 같은 곳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지난번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한국스러움이 무엇일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를 나가면 다 새롭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전공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까? 우리나라의 관광지는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거를 전주에서도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축구장이 있는 도시를 여행 다니거든요. 오, 가서 재밌겠네요. 축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좀 유명한 장소나 맛있는 곳 맛집 이런데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여행을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전주에 가서 수목원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축구를 보러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면 더 좋고 안 좋아하셔도 전주 경기장이 되게 이쁘게 잘 돼 있거든요. 맞죠. 전주가 또 전북현대가 팀 컬러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 경기장이 잔디하고 잘 어울려요. 같이 보면 되게 이쁘기 때문에 만약에 축구를 좋아하시면은 전주 경기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국내 축구를 보는데 라이벌 팀인 울산현대 팬이거든요. 제가 울산 출신이라서. 근데 사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게 정말 좋은 경기장이고 잔디도 관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팀 컬러도 이제 초록초록하다 보니까 전주에 뭔가 푸릇하면서도 약간 전통적인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담으로 오늘 경기했는데 울산하고 네. 경기했죠. 전북이 이겼습니다.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원정 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주성에 가면. 저도 녹음하기 직전에 결과를 보고 와가지고 약간 침울하긴 했지만은 사실 그래도 정말 좋은 경기장이라는 거를 라이벌 팀의 팬으로서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축구 투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성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많이 다녔죠. 전주, 포항, 울산, 뭐 강원, 대전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그래도 한옥마을은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그래도 한옥마을 가야죠. 한복 입고 사진도 찍고 또 밤에 한옥마을이 진짜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한옥마을도 보고 그리고 또 전주에 가맥집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가맥이 뭐냐면 가게에서 낮에는 그 슈퍼 같은 걸 운영하다가 밤에는 거기에 식탁 깔고 해서 맥주를 팔아요. 호프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게에서 직접 있는 맥주, 소주를 팔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쌉니다. 안주들도 다 과자나 그런 간단한 안주들로 있어가지고 되게 그냥 친구들끼리나 연인끼리 갔을 때 가볍게 좀 노포 느낌 내면서 술 낭만 있게 받고 싶으면 가맥집 찾아가서 마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 여자친구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내려가야겠네요. 전주는 무조건 같이 가야죠. 전주 그때 혼자 갔다 오셨네요. 그때 혼자 갔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여자친구랑 같이 가실 수 있도록.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대학생 기준 예산 안에서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를 되게 좋아해요. 인도를 3번 정도 가봤고 와우. 굉장히 저렴합니다. 인도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는 인도는 아닙니다. 일단 제가 가본 곳들 중에서 예산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면 1위는 프랑스 파리.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아름다웠던 도시였는데 비싸요. 근데 이제 사실 거리를 걷다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가성비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1위 랜드마크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행기 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1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너무 좋았어요, 진짜. 궁금하네요, 아르헨티나. 진짜 꼭 가보세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근데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죠. 우리나라의 대척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완전 반대편이니까. 핵을 뚫고 지나갔을 때 나오는 국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였는데
사실 비행기 표를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미국에 한번 가보신다면 겸해서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얼마예요? 직행 아르헨티나. 나 직항 일단 없겠죠? 저는 직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갔을 때 사실 이게 꿀팁이 아니라 그때 트립닷컴을 활용했었거든요. 미국까지 가는 거는 편도로 45만 원 정도 줬었는데 거기서 제가 우루과이로 가는 비행기 표를 샀어요. 아비앙카 항공이 2번 경유해서 가는 거였는데 원래 티켓이 56만 원이었어요. 그 LA에서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가는데 근데 제가 그때 통장에 돈을 옮겨놓는 거 깜빡하고 16만 원인가 넣어놨거든요. 그걸로 티켓이 발권이 된 거예요. 39만 원인가 아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때 공항 갔을 때 LA 공항 갔을 때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냥 되더라고요. 왜 되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행운이라고 해 남미 여행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꿀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편법이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편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경비를 다 고려했을 때는 인도를 꺼려하시는 분이 좀 많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예전에 어느 정도 동경도 있었고 꼭 가보고 싶다 싶었는데 제가 중앙아시아에서는 3국을 가봤어요. 카자흐스탄이랑 키르기즈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가봤는데 카자흐스탄은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물가가 우리나라의 거의 한 0.7, 0.8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스무리하다. 근데 조금 저렴하다. 이 정도 느낌이라서 카자흐스탄을 대학생 기준 예산 안에서 갈 수는 있지만 더 저렴하면서도 관광 컨텐츠가 많은 국가로 우즈베키스탄을 꼽아봤습니다. 키르기스탄도 경관이 이쁘기는 하지만 그거를 가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좀 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키르기스탄에서.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가보면은 되게 푸른 도움이 있는 모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행지 영묘가 뭐냐면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이 무덤이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엄청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관광지를 갈 때도 비싸지도 않고 음식도 괜찮아요. 뭐 케밥을 거기서는 꼬치 요리로 부르거든요. 케밥이 꼬치 요리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저렴하고 맛있고 또 무엇보다도 술이 저렴합니다. 네, 거의 뭐 보드카나 다 구소련 국가였기 때문에 보드카를 많이 마시는데 거기에서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의 사마크란트라는 도시를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오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좀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집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때가 그 설 명절쯤이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분께 큰절을 올렸던 기억이 있네요. 세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집에서 보드카 또 한잔하고 그 케밥, 꼬치 요리가 또 많아요. 샤슬릭 이런 것도 있고 또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택시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타도 4,000원? 5,000원 이 정도 됐어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 애매한 거리 약간 4km, 5km 있잖아요. 이건 한 500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택시를 그냥 앱으로 불러서 간편하게 돈도 따로 안 내도 되니까 카드로 결제해야 되니까.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감안해서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끼리도 기차가 잘 돼 있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 방문하시면.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추천한 여행지랑 홍보 멘트 마무리할 게 같아서 우즈베키스탄 바로 홍보하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 느끼기에는 우즈베키스탄은 스탄 국가라고 하잖아요. 스탄 국가로 아니면은 뭐 축구 좋아하시면은 맨체스터 시티의 센터백 후산호프의 출신 국가로만 알려져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뭐 가끔 월드컵 예선에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친절한 사람들이랑 입을 즐겁게 하는 보드카랑 샤슬릭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양식의 건축물들이 있으면서도 정말 작은 예산으로 여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 여행하면서 더욱 새로운 감동이 필요하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고 싶어지는데요, 진짜. 택시비가 저렴한 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거 듣고 가고 싶어졌어. 이동할 진짜. 때 돈이 진짜 안 들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진짜 엄청 중요하잖아요. 대중교통이 안 돼 있는 대신에 택시가 잘 돼 있으면 저렴하면 괜찮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었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훈님은 여행지 어떤 멘트 홍보해 보시죠? 저는 이전에 길리를 설명하겠지만 제가 홍보하고 싶은 또 다른 천국 같은 여행지가 있는데요. 제가 홍보하고 싶은 여행지는 필리핀의 보라카이입니다. 한국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곳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맛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라카이 해변의 옥구슬 같은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노을. 사실 이것만으로도 갈 이유가 너무 충분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중 액티비티, 바나나 보트, 스노클링, 씨워킹 이런 것들을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고요. 또 해산물, 열대 과일, 바로 그냥 다이어트랑 빠이빠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쇼핑도 하고 또 지쳤던 몸을 풀어주는 마사지까지. 우리 살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지친 나에게 힐링 종합 세트를 선물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영어를 잘 못하신다, 그것 때문에 좀 여행 가기가 꺼려지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라카이는 너무 유명한 관광지라 현지인들이 한국어를 너무 잘합니다. 진짜 길 가다가 그냥 마사지 샵에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사장님 여기 마사지 죽여줘요, 한번 오세요, 진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인 줄 착각하고 이미 받았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미 받았어요, 괜찮나요, 2번 와요, 2번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어가 참 많이 들리는 여행지이기 때문에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다면 이곳이 최고일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한 보라카이로 한번 오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보라카이 가깝고 또 저렴하고 아름다운 여행지 관광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준님은 홍보 멘트 해주시겠어요? 네, 진짜 경훈님 뒤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경훈님이랑 저랑 여행지 취향이 아예 정반대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경훈님은 약간 휴양지처럼 바다 많은 곳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도시도시한 거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홍보하고 싶은 여행지는 홍콩입니다. 저는 홍콩이라는 나라보다 아시아를 잘 나타낸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는 칭호에 걸맞는 고층 빌딩들과 그 빌딩들 사이에 중화풍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노상들의 조합은 홍콩에서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의 주 목적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아예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전 홍콩의 매력인 것 같아요. 홍콩이 또 쇼핑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쇼핑이 주목적이면은 이제 홍콩에 쇼핑몰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쇼핑을 즐길 수도 있고 뭐 음식을 원한다면 홍콩은 이제 좌석을 항상 공유해서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1인 1석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엄청 큰 동그란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가지고 먹는 그런 홍콩 특유의 문화를 즐기면서 노상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거라면은 홍콩에는 디즈니 월드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디즈니랜드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도 새로운 홍콩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홍콩도 정말 음식이 정말 맞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음식 먹으러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가깝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홍콩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수님 여행 홍보 멘트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 유럽 여행이 처음이면 전 스페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날씨도 좋고 음식도 웬만하면 입에 맞아가지고 좀 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막 특이한 향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맛도 일반적으로 다 맛있어서 고기 요리, 뭐 해산물 요리도 다양하고 또 한국이랑 사용한 식재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적응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돼지고기 요리 맛있게 먹었고, 그다음에 해산물 중에는 문어 요리, 볼보라고 하죠.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다음에 대구 살로 한 대구 요리도 맛있었고, 특히 전 스페인에서 이게 맛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맥주가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로 저 독일 맥주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스페인 맥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랬던 기억이 있었고, 또 길거리 음식들 젤라또나 추러스 같은 그냥 간식들도 맛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비야, 론도 이런 데 가면은
바다들이 되게 이쁜 바다들이 많았고 또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에 가면 또 아름다운 건축물들도 많고 되게 자연 환경과 또 인문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인종차별도 딱히 못 느껴봤어요. 또 유럽이나 해외 가면은 인종차별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래도 스페인에서는 겪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도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들 한국인인 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한국인인 거 알고 한국말로 인사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축구나 플라멩고 같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낮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유럽 여행이 처음인데 어딜 가실지 망설이는 분들에겐 전 스페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럽 여행이 처음이라면 스페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여행 영인 매트로 첫 번째 여행을 말하다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행에 진심인 저도 사실 잘 몰랐던 여러 꿀팁 등도 이제 유용하게 알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가셨나요? 두 번째 여행을 말하다도 알찬 내용으로 가져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CP 최우성, 조경훈 고한준 유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